제가 한번 효과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나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회복에 영향을 주는 이제 식이 외적인 요인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운동을 들 수 있죠. 운동은 뭐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보면 30에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AMPK라든지 PGC1 알파의 경로가 활성화돼서 미토콘드리아가 새롭게 많이 만들어져요. 건강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혈류가 증가되니까 산소나 영양분이 최적화되는 것도 있고, 근육이 많아지면 근육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굉장히 고강도로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새로운 생합성과 대사 효율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과 시기를 다 합하면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쌍두마차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시기적인 걸로 그 다음이 이제 수면이나 일주기의 리듬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일주기 대사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그런 여러 가지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죠. 사실 수면 시간은 미토콘드리아가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한 5에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콜티졸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억제되고 염증이 촉진되죠.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호흡을 한다든지 이러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스트레스의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여튼 미토콘드리아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대기 오염, 화학물 오염, 그다음에 중금속, 특히 흡연,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도 바꾸게 되고 기능 저하게 되죠. 이제 이런 거를 환경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절한 그 온도의 변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나도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데,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호르메시스, 적절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를 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회복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시기하고 운동을 합치면 한 70에서 80% 정도 가장 강력한 축이고요. 그 다음을 따라오는 게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환경이 보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노화를 막는 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운동을 안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무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이나 균형 운동,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일단은 하체가 많은 근육들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달리기, 턱걸이까지 못하더라도 매달리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매달리기를 아무런 그 지지대 없이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지지를 하면서도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턱걸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걷기인데, 걷기에 대해서는 뭐 10,000보 이상 걸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논문 하나 줬는데 거기 보니까 하루에 7,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7,000보 정도는 걸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쇠라든지 낙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운동, 밸런스 잡는 운동,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든지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자기 수준에 맞게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 노화를 억제하는 식이요법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한번 효과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탕, 시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당 음료, 그다음에 디저트, 뭐 과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흰쌀 흰밥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 염증하고 미토콘드리아 스트레스 1순위 트리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초가공식품하고 튀김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분표를 봤을 때 복잡하면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튀김 같은 경우에도 그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그 최종 당화산물 AGE가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튀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굽기라든지 찜이라든지 볶는 거, 그러니까 물을 기반으로 한 요리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육에다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표를 이제 1kg당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1.2에서 1.6kg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코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콩두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주 2회에서 3회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거,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유, 그다음에 재사용한 기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약간은 좀 안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씨앗류들이 있거든요. 이걸 고온으로 가열하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야채라든지 섬유질이 적절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한 500g 이상, 그다음에 목표 식이섬유를 하루에서 30에서 40g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으로서 이제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해주는 김치, 그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그다음에 케피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김치라는 사워크라우트라는 것도 있고, 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알코올이라든지 야식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채, 채소가 있고 단백질, 지방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다 그러면 채소, 샐러드나 이런 거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지방 드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영향도 되게 중요한데 일주기 리듬상 밤에는 되도록이면 공복을 유지하시게 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크하려면 2주 동안에 과다 음료를 다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먹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선은 주 2, 3회 먹고, 올리브유는 잘 여러 가지 요리를 먹거나 뿌려서 먹거나 먹자. 그리고 발효식품 먹고 야식 주준한 거는 먹지 말고,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 내 몸에 변화된 걸 한번 체크해보고, 피검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를 가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하루 식사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제 몸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뚱뚱했는데, 일단은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라서 아침을 먹는 건 좀 부대끼고,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데 대개 1시 정도에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아니면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재료가 많이 보이는 거를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재료가 많이, 제가 해먹을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먹을 때도 되도록이면 재료가 잘 보이는 거를 먹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9시 전까지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9시까지 먹고 1시까지 먹으니까 10시, 11시, 12시에서 13시 더 하니까 16시간 공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름기가 많지 않은 고기들, 생선, 두부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제된 탄수화물, 과자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고요.